퇴직을 하고 나서 아침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내려도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혼잣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진우예요. 잘 지내죠? 오랜 친구 목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너는? 괜히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진우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형, 우리 카페 해봐요. 카페? 제가 되묻자 진우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카페 대박이래요. 형은 사람 상대 잘하고 난 숫자 보잖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퇴한 지 넉 달.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작게 중얼거리자 진우가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형은 평생 사람 살렸던 사람이에요. 나도 형 때문에 살았어요. 이제 좀 형 인생 즐겨야죠.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면 되냐? 제가 묻자 진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 퇴직금 정도면 카페 하나 충분해요. 퇴직금 3억.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맡기면 괜찮겠냐? 저는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형, 내가 형 걸 건드릴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년 친구예요? 창밖에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옛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젊은 날 사고로 제가 진우를 살려냈던 그날. 서로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진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형, 내일 바로 준비해요. 서류는 제가 다 챙겨놓을게요. 그 말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를 의심한다는 마음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믿는다, 진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 제가 더 감사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 살아봐야지. 그날의 마음은 분명 설렘이었습니다. 의심 한 점 없이 친구를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한 번 더 뒤흔들 거란 걸.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배신인지 보은인지조차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을 맡기고 며칠 동안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친구와 사업을 한다는 설렘이 오랜만에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 빨리 깨졌습니다. 하루 저녁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미안해. 카페 망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픈도 안 했잖아. 제가 떨며 묻자 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나 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회색이 된 채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속으셨어요? 3억이 장난입니까? 딸은 소파에 기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믿은 거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그 말이
제 자신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독촉장이 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 경매 진행 가능성.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들고 있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했습니다. 실망, 걱정, 포기.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기한 초과, 연체, 경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혼잣말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잠적한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반응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그렇게 당해요? 세상이 다 아버지 같은 줄 아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싱크대에 기대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꼭 눌렀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왜 이러냐 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시작이 언젠가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들었던 모든 비난과 모욕이 나중엔 전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걸.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소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욕하는 말들만 제 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한상우님 맞으시죠? 박진우 씨 장례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장례식이라고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몇 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인생 망친 거잖아요. 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뭐해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인데. 가슴이 막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아이들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진우야, 너 왜 이렇게 됐냐? 거울 속 제 얼굴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 초라했습니다. 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닌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가 세게 훅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눈을 돌렸는데 진우의 가족들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 진우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상우 씨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제게 다가와 낮게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들고 튄 사람이라면서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고개를 들자 진우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 이용만 당하고 평생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말하려 하자 진우의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장례식에서 소란 만들지 말고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 박힌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저를 외면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진우 앞에서조차 저는 또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반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상우님 맞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 지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언장?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낯선 불안과 기대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작은 상담실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남자가 노트북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긴 영상입니다. 한상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홀쭉했고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형 잘 지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 말을 언제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네요.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형이 나를 살렸던 거 기억나요? 그 말에 제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젊은 날 교통사고 피범벅이 된 진우를 제가 업고 뛰던 그날 진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 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형이 날 살렸죠. 진우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 형한테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형이 퇴직하고 집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형을 좀 살려야겠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 그거 다 핑계였어요. 형이 나한테 돈을 맡겨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 돈 한 푼도 건드린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돈 지키려고 내가 더 뛰어다녔어요. 제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손을 들어 화면 밖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형, 서류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 건물 지분 27%, 고인이 남긴 임대료 수익 전부, 오늘부로 자동 이전입니다. 그 말에
제 손에서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상 속 진우가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형, 내가 형한테 늦게 갚아서 미안해요. 평생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형, 부디 행복하세요.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영상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야, 너, 이게 뭐냐? 가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믿었던 배신, 가족에게 들었던 모욕, 제가 품었던 분노, 그 모든 것이 전부 오해였다는 걸, 그리고 그 오해 위에서 진우가 평생을 걸고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제 인생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배신이라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평생의 보은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욕했고 그를 끊어내며 제 자신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 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진우가 내 생각을 많이 했더라.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 진우가 나한테 남긴 거다. 아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다. 나만 바보인 줄 알았고 진우가 날 배신했다고 믿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틀렸다. 아이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모두 몰랐던 거다. 며칠 동안 저는 집 안 여기저기를 정리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서류들을 확인하며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건물 지분, 그 임대료, 그 마음, 그걸 그냥 돈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예전 진우가 말했던 동네 작은 골목 카페. 낡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새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창틀을 닦고 의자를 나르고 커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말했던 그 카페다. 혼잣말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을 걸었습니다. 진우의 자리. 간판을 보는 순간 너무 조용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의자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자리다. 손으로 의자를 한번 쓸었습니다. 평생
고맙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는 카페 불을 켜며 말합니다. 진우야, 오늘도 같이 일하자. 그리고 깨닫습니다. 배신이라 믿었던 모든 시간은 사실 친구가 평생 걸어온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걸